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올 봄 이사철은 거래량이 부진하긴 하지만 우리가 걱정했던 것만큼 최악의 전세난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걸까요? 자, 올해 하반기가 되면은 전체 재건축 물량 가운데 60%에서 이주 물량이 쏟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을 하면서 이사를 나와야 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 시점이 되면 아무래도 전월세에 대한 불안 심리가 더 가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은 어떻게 본다면 전세 시장과 매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과연 투자 측면에서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인지 그런 힌트를 찾아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 하시면서 그 힌트를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첫 번째 시간은 생생부동산 클리닉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 자산에 대한 투자 전략을 세워드릴 겁니다.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02-2077-6356번으로 전화 주실 수도 있고요. 02-545-7988번 문자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이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SNK 자산관리 송성문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프닝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좀 갑작스럽게 이주 수요가 많이 쏟아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좀 느낌만인지 아니면 실제로 그런지 또 그 이유가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뭐 어차피 지금 전세 시장, 네. 뭐 이주 물량으로 해서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측이 돼 있었죠. 그래서 지금 뭐 하반기 물량이 좀 많아진다 이런 얘기는 아무래도 하반기 시장에 서울 중심권에서 네. 대규모 지금 이주를 준비하고 있는 단지들이 있죠. 그렇기 네. 때문에 좀 상반기보다는 좀 더 힘들어질 것이다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일단 뭐 좀 거슬러서 보면 뭐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게 왜 이 갑자기 전세난이 이렇게 작년 올해 네. 또 앞으로 또 계속 이럴 것이냐에 대해서 생각들을 하시는데 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뭐 일시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당분간 2, 3년간은 좀 2년 정도까지는 좀 불가피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전세난이 이렇게 심각해진 거는 아무래도 서울 지역 주택 공급은 재개발, 재건축 같은 정비 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우리가 계속해서 진행되던 순차적으로 어떤 이주가 이루어지거나 사업이 진행됐다라면은 이런 일이 없을 텐데 네. 사실은 좀 거슬러 보면은 우리가 2008년도 네. 금융위기 때 전까지는 실질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좋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재개발을 추진하던 이런 과정에서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되면서 우리가 이제 서울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뭐 평균 30% 정도 하락을 하고 네. 또 이런 여건들을 갖추다 보니까 결국은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구역들에서 사업이 진행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렇죠. 그런 단지들이 대규모 단지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뭐냐, 이주 단계에 있다라면 관리처분 인가 단계인데 네. 그 직전에 있던 무슨 사업 시행 인가 단계라든가 또 아니면 뭐 조합 설립 인가 이후라든가 이런 그 이주 임박한 관리처분 바로 전 단계에서 좀 이렇게 답보 상태에 있던 구역들이 우리 2013년도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활성화 대책을 피고 시장 자체가 좀 좋아지는 여건을 타기 때문에 사업이 갑자기 여러 군데에서 속도를 내기 시작해서 일시적으로 좀 몰리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뭐 앞으로 좀 굵직굵직한 네. 대규모 단지들이 사실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올 하반기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영향을 받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계속 수년을 지속해서 이런 전세 현상이 계속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 당분간 뭐 한 1, 2년, 2, 3년 정도까지는 이런 여파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금 뭐 또 역발상으로 좀 생각해 보신다면 네. 또 이주 물량만 전세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렇게 한 6만여 세대가 지금 작년서부터 앞으로 지금 이주를 준비하고 있는데 네. 결국은 2, 3년 후에 이런 것들이 입주 물량으로 돌아온다면은 거의 한 10만 세대로 또 돌아오는 거거든요. 네. 그랬을 때는 주택 시장에 대해서도 조금 한번 입지별로 재평가를 해봐야 된다. 결국 무슨 얘기냐? 서울 지역의 중심 지역 올라야 되는 지역들은 당연히 올라야 되겠죠. 네. 어떤 수요가 몰리는 지역은. 네. 그렇지 않고 이런 전세난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가격이 상승했다는 지역들은 2, 3년 후에는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네. 매수에는 지역과 어떤 입지를
분명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또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전월세난이 지역별로 미치는 매매 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참 명쾌한 답변 굉장히 감사드려요. 네, 참 좋은 이야기였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이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신지 하나하나 들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시청자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제가 개포동 현대 2차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86년도에 완공된 건데, 네. 앞으로 재건축 전망이나, 계속 보유를 해야 되는지 그런 네. 점이 궁금해서요. 현재 실제로 그 집에 거주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에요, 전세를 주고 있어요. 전세를 주고 계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자, 네. 재건축 개발의 기대감 있는지 네. 송성문 대표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네. 그러면 거기 그 보유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한 8, 9년 됐어요. 8, 9년이요. 그럼 네. 거주하시다가 어떻게 지금 나오셔서 임대를 주시게 된 건가요? 네, 거주하다가 네. 좀 다른 이제 더 넓은 데로 이사 오고 전세를 계속 주고 있어요. 아, 그래요? 여기 그 개포 현대 2차도 평수가 좀 큰 데인데 더 큰 데로 가셨나 보죠? 네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네. 일단 뭐 앞으로 향후 전망이 궁금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결론부터 제가 좀 말씀드리면 네. 일단 조금은 더 좀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네. 지금 뭐 아직은 여기가 지금 재건축 연한은 들었는데 제가 지도를 보면서 네.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아직은 이렇게 움직임이 없어요. 현대 2차. 네. 예, 그래서 재건축 연하에 들었는데도 움직임이 없다라는 거는 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이 아래쪽 그 개포동 지역들 소형단지들이 지금 재건축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예, 아무래도 동의가 좀 잘 되겠죠. 근데 네. 이렇게 개포 현대 2차처럼 뭐 중대형 단지로 이렇게 조성된 곳들은 네. 좀 주민 동의가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연세가 되신 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네. 적극적이지 않다 일단은. 그런 게 서울 네. 지역에서도 강남권에서도 그런 지역이 많고요. 송파권에서도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네. 좀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사업이 이렇게 좀 빨리 속도를 내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 네. 제가 보유하고 있으란 얘기는 아래쪽 개포 단지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쪽에서 이주 수요를 받는 게 아니고요. 네.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개포 2단지가 지금 지금 일반 분양에 들어갔어요. 네.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네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지금 부동산 업계에도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분양가 자체가 지금 싸진 않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네. 뭐 지금 뭐 중형 평형 같은 경우에는 한 4천만 원 정도 선을 지금 분양가로 내세우고 있는데 네.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고 지금 뭐 모델하우스 분위기도 그렇고 뭐 네. 분양하는데 문제가 없어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 뭐냐? 결국은 그 개포 단지에서 최초로 분양하는 단지가 이 평당 4천만 원대를 돌파한다면 네.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겠죠. 네네. 예, 그래서 제 생각은 이 네. 개포 2차 현대 2차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이 네. 분위기를 타고 만약 분양이 성공이 된다면 뭐 이 네. 아래쪽에 계속해서 비슷한 가격으로 분양가가 나오겠죠. 네. 예, 그렇게 됐을 때는 개포 그 현대 2차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재건축의 어떤 분위기가 좀 더 좋게 네. 조성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분위기를 보려면은 이 아래쪽 단지들이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뭐 올 네. 하반기에 3단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분양이 이제 계속해서 이루어지겠죠. 이런 네. 분양 열기를 타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네. 조금 보유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수가 크고 이렇지만은 여기가 또 그 용적률이 이렇게 높지는 않아요. 개포 현대 네. 2차가 대지 지분도 좀 어느 정도는 있고 네. 그래서 사업성도 이렇게 나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네. 보유 의견을 드립니다. 이제 좋은 시절이 2, 3년 내로 올 것 같습니다. 네, 그 그러면은- 시점에서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계속 보유하면서 전세를 주면서 좀 좋은 시기를 기다리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 시기가 오래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네. 전세 만기 언제예요? 그러니까 재계약을 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러세요? 한두 달. 네. 네. 나쁘지 않습니다. 그럼 2년 계약을 주셨잖아요. 네. 그 정도까지는 분위기가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저 개포 아래쪽 단지들 분양이 이제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내년까지도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져요. 3단지 네. 뭐 시형 뭐 분양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럼 네, 이런 네. 아래쪽의 분위기가 좋아진다면 바로 인근 지역이기 때문에 네. 지금 현대 아파트도 재건축에 대한 어떤 분위기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분위기면 네. 가격 지금보다는 조금 더 상승 여건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져서 그러면
2년 후에 향후 전세금이 올라갈 전망이 있는 거죠? 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전세 놓고 2년 보유하시고요. 네. 그 이후에 매도 여부를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가격은 제가 봤을 네. 때 뭐 10%에서 한 15% 정도까지도 상승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상승 시청자님. 여건 좋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일단은 2년 정도는 더 기다리셨다가 계약 네. 만기 시점 되시면 다시 한번 좀 전화를 주세요. 네. 그때 네, 팔지 보유할지 또 한번 상담을 해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첫 번째 시청자님을 만나봤습니다. 자, 지금 만나보고 계시는 송성문 대표를 직접 대면해보고 그리고 더 심도 깊은 질문을 할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준비했거든요. 지금 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송성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주제는 저금리 시대에 맞는 알짜 투자처 분석이고요. 4월 2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열립니다. 궁금하신 점은 02545-7988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어떤 분이 또 다른 궁금증을 갖고 계실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좀 잘 안 들리거든요. 수화기를 조금만 더 가까이 잡아주시겠어요? 예, 여보세요? 네네. 예, 저희가 저번에 접수를 해놓은 거거든요. 네, 남곡. 남곡이요. 예, 남곡동 그 인강 아파트야. 예, 남곡동 인광 아파트요. 예, 예. 네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지금 그것이 이제 앞으로 지금 어떻게 될라나 하고요. 지금 보유하고 계신 물건이신가 봐요. 예, 예, 네, 앞으로 미래 전망을 예, 궁금하신 거고요. 예. 네. 네, 시청자님 제가 바로 송성문 대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예. 그 난곡 인강 아파트를 갖고 계신데 예, 예. 지금 실제 거주하세요? 예, 예. 사신 지는 언제 되셨고요? 작년에요. 아, 작년에 사셨어요? 예, 예. 뭐 몇 평이세요? 24평이요. 아, 24평 실거주 하신다고? 예, 예. 일단은 뭐 소형 평수고 뭐 이런 것들은 나쁘지 않은데요. 예. 지금 뭐 작년에 하셨으면은 뭐 지금 매도하고 뭐 보유하고 그런 게 근데 고민할 때는 아니네요. 지금 저희 아들이 살고 있는데요. 지가 샀거든요, 아들이. 아, 예, 예. 근데 이제 걔가 이제 거기 지금 어떻게 좀 뭐 이동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직 하지 말라 했는데 그 전철이 지금 하고 할 거잖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일단 뭐 아드님이 그래서 직접 사서 실거주를 하신다는 얘기죠. 예, 예,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아파트는 가격 뭐 빠지고 이런 거 따지는 데가 아니고요. 예. 지금부터 뭐 큰 변화는 없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가격이 오르거나 뭐 이런 걸 기대하시지 마시고 그냥 실거주 목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살고 계셔서 더 잘 아시겠지만 난곡 인강 아파트가 지금 그 지하철역과도 좀 거리가 멀어요. 예. 신림역하고 거리도 멀고. 거기는 멀은데 거기 뭐 무슨 뭔 또 전철 뭐 국철이 아, 예, 예. 경전철 예정은 돼 있는데요. 아직 좀 시간이 좀 남아 있고 지금 그것 때문에 이 아파트 가격이 오를 만한 어떤 그런 거는 아닌 걸로 보여지고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 관악구 전체 지역을 봤을 때는 관악구하고 붙어 있는 데가 동작구잖아요, 또. 예, 동작구하고 관악구는 가격 차이 또 현저하게 차이가 나요. 관악구, 예, 예. 그 지역적으로. 그래서 왜 그러냐면 결국은 관악구 뭐 이런 지역들이 강남권이나 인근 지역이 그냥 주거 단지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뭐냐면 업무 단지가 있는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저렴한 가격에 주거 목적으로 실거주 목적으로 수요층들이 오는 데거든요. 그런 어떤 첫 번째 지역적인 이유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인광 아파트 입지가 역과의 거리가 좀 멀고요. 또 뭐 좀 구릉지잖아요, 여기가. 예, 이렇게 좀 언덕으로 져 있고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뭐 관악산 휴먼시아가 있긴 한데 좀 이런 휴먼시아처럼 대단지도 아니고 또 단지 규모도 적고 그러니까 결국 수요층이 많을 수는 없어요, 이 지역이.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가격이 이렇게 오를 만한 여건이 없기 때문에 뭐 실거주하는데 이렇게 좀 비중을 두고 그 보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거의 변화를 준다 그러면은 뭐 다른 쪽에 이유가 있어서 실거주 목적으로 이사하신다면 모르겠지만 이 아파트를 갖고 차익을 보거나 뭐 이런 걸 생각하는 건 좀 어려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과 전화를 했는데 갑자기 끊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을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예, 저희 강진구 광장동 네. 125번지 네. 시청 미소시티 32평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제가 작년에 구리시 갈매동에 네. 현대 아이파크 34평을 분양을 받았어요. 네. 예, 그래서 요게 이제 두 채가 됐는데 네. 향후 전망을 보았을 때 어떤 것을 보유하는 게 더 좋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 두 가지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 솔로몬의 선택이겠네요. 네. 네, 제가 바로 송성문 대표 연결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안녕하세요. 예,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살고 계신 데는 광장동이요. 광장동인데 지금 네. 작년에 그 아파트를 분양받으셨고 갈매지구에 네. 이제 그래서 분양받으신 이유는 뭐예요? 분양은 뭐 차익을 보기 위해서? 예, 그렇죠. 그래서 실거주 목적은 아니고요. 실거주는 아니고요. 네. 지금 이제 강장동에서 거주를 계속 해야 될지 네. 아니면 갈매 그 현대 아이파크로 입주를 할까. 예. 저희가 이제 10년 차거든요. 지금. 아, 생각이 예, 예. 들어요. 지금 제가 뭐 지도상으로 좀 봤는데 네. 광장동 미소지움 뭐 아파트라고 보기에는 아무래도 좀 주상복합이요. 예, 주상복합이라서 조금 좀 중형 빌라라고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입지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네. 지금 이 역과의 거리도 뭐 그렇게 가깝다고 볼 수는 없고 또 이 주변에는 주거시설이 이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생활 편의시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비싸진 않죠. 이거 몇 평이세요? 33평형이요. 시세는 얼마 정도 가는지는 아세요? 5억 5, 6천 정도. 그렇죠. 네, 이- 금매로. 예, 광장동권에서 뭐 그 정도 가격이면 아무래도 30평대가 5억대 중반 정도면 비싼 건 아니거든요. 네. 그만큼 일단 수요층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이는 지역이거든요. 주거 단지가 아니고 일단 좀 조용한 차분한 동네잖아요. 그러니까 편익시설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 그런 거죠. 근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네. 뭐 지금 서울 어떤 생활권이시잖아요. 네. 예, 갈매 쪽으로 가면 좀 불편하시죠? 아니, 바로 갈매역 앞에 있어요. 아니, 제가 그건 직접- 아는데 네. 그 어떤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정반대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금 광장동에 있는 지금 아파트는 주거 환경 주변 변화가 별로 좋지 이렇게 활발하지 않은 데고 네. 또 갈매지구는 택지개발지구면서 지금 아이파크 받은 데가 바로 갈매역 앞이잖아요. 네. 상업지에 위치해서 거기 되게 또 번화한 지역이에요. 네. 근데 제가 왜 둘이 좀 이렇게 좀 정반대 입장에서 이렇게 좀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를 드리냐면은 이쪽 그 광장동은 주거벨트가 아니다 보니까 가격 상승 여건이 별로 없고요. 네. 지금 갈매역에 아이파크 작년에 분양한 거죠. 네. 입지 여건이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갈매동 지역 자체가 좀 가격이 오르려면은 조금 시간이 걸릴 걸 보여줘서 그래요. 그래서 좀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갈매 아이파크가 좋아요. 좋은데 지금 당장에는 좀 당분간 가격 오르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바로 분양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에 분양가가 그렇게 거기 그렇게 좀 싸게 분양하지 않았거든요. 예, 뭐, 작년에 좀 비쌌죠. 예, 그래서 지금 프리미엄도 그렇게 높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주변에 갈매지구 자체 다 아파트들도 있지만 인근의 진건지구, 뭐 별내지구 이런 지역들의 전체적인 공급량을 봤을 때는 지금 고분양가로서 더 프리미엄이 올리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두 군데 다 사실은 조금 더 지금 당장의 어떤 변화를 보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만약에 좀 더 가치를 따진다 그러면 갈매지구가 아무래도 신도시 택지개발지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지구가 아무래도 중기적으로는 좀 더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의 어떤 그 차익을 보기에는 조금 두 군데 다 무리가 있다 이렇게 결론 드리겠습니다. 네. 아, 그러면은요. 네. 갈매 아이파크가 입주 시기 2018년 4월인데 네. 그때쯤 되면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갈까요? 앞으로 가격이 얼마가 간다는 건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주변에 어떤 물량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갈매지구 인근에 진건지구도 지금 공급량이 많잖아요. 아시나요? 그 인근 지역에? 네, 알아요. 예, 예. 다살진도 있죠. 네, 다산신도시라고 하죠. 진건지구인데 그 지역 자체도 지금 분양가가 지금 1,000만 원, 1,100만 원대예요. 근데 지금 갈매지구도 물론 바로 옆에 붙어 있지만 거기 지금 분양가가 1,100만 원이 넘었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공급량이 많은 지역에 나 혼자만 가격이 오르기는 어렵겠죠. 물론 갈매역 인근에 있어가지고 입지는 갈매지구에서는 굉장히 좋지만
분양가에 어떤 핸디캡이 있어 보여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입주 시기까지 갈 상황이 온다 그러면 지금보다 약간 소폭의 상승 정도는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큰 폭으로 오르기가 좀 어려워 보이는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보유하시고 입주 시기에 다시 한번 시세 체크를 한번 해보시죠. 네, 네, 시청자님.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예, 저는 공덕동 네. 레미안 3차 네. 24평형을 갖고 있는데요. 네. 매도 시기나 지금 갖고 있어야 되는지 매도를 해야 되는지 좀 문의를 드리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연 매도를 해야 될지 쭉 더 가져가는 것이 이득이 될지 그 선택을 송성문 대표에게 한번 문의를 해볼게요. 네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지금 그럼 실제 24평을 거주하시지는 않으신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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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 임대를 주셨어요. 예, 임대. 예, 사신 지는 언제 사셨고요? 2004년도. 조금 시간이 됐네요. 네네네. 뭐 입주 무렵이겠네요. 이 공덕 레미안 3차가 그쯤에 입주를 한 것 같은데. 예, 예, 예. 일단은 지금 뭐 시세는 좀 알고 계신가요? 한 6억 정도 선에 좀 거래가 되죠. 네, 예. 예. 지금 연차가 한 10년 정도 됐는데도 예. 지금 위에 지금 아현 3구역 레미안 프루지오가 최근에 입주한 아파트 대단지가 있거든요. 예. 그 지역하고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예, 예. 그 무슨 얘기냐? 신축 대단지하고 입지에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지금 10년 정도 이상 된 아파트하고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는 공덕 레미안 3차 같은 경우에는 이 가장 큰 장점이 공동역 인근이라는 거예요. 예. 마포의 가장 큰 장점이 교통이잖아요. 예. 여의도권이라든가 저 도심 쪽으로 들어가는 어떤 교통 여건이 좋아서 마포권이 굉장히 주목을 받는 건데 특히 공동역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은 제가 봤을 때는 가격이 떨어질 일이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새로 짓는 아파트들이 지금 뭐 여러 개 들어오고는 있지만 이 레미안 3차보다도 입지 여건이 이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예, 예. 그래서 당분간 연차는 좀 계속 돼가지만은 네. 당분간은 이 가격을 유지하거나 좀 더 가격이 좀 상승 여건은 있어 보이거든요. 새 아파트에 예. 대해 가격이 좀 더 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갈 수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지금은 매도하지 않고 보유하셨다가 조금 1, 2년 후에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은 보유하시고 한 2년 정도 후에 다시 한번 전화를 한번 주셔서 시세 상황 체크를 다시 한번 해보시죠. 예, 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고유 의견 드렸어요.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예, 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문자로 궁금한 점을 문의하신 분이 계십니다.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문자 보내주신 분은 2008님입니다. 미래신도시 중심상업지구에 위치한 상가를 매수할까 합니다. 분양가가 너무 높은 것 같아서 고민되는데 투자해도 괜찮을 걸까요? 라고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위례신도시 중심상업지구 아직까지는 뭐 계속 위례신도시 좀 모양을 갖춰가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상태에서 상가 투자 괜찮을까요? 네, 일단은 뭐 중심상가 뭐 신도시에 이렇게 조성이 되고 있는 네. 지역은 관심들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투자자들이 지금 뭐 수익형 부동산을 많이 찾고 있는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네. 상가 문의가 굉장히 많죠. 근데 한 가지 중심상업지구 어떤 이런 지역에 투자하는 건 좋은데 저는 좀 위례신도시를 봐야 되는 방법이 네. 조금 약간 틀어서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어떻게요? 왜냐하면 중심상가가 지금 굉장히 좀 사실 분양가가 비싸긴 합니다. 한데 네. 지금 위례신도시의 가장 큰 장점이 강남과의 접근성이 좋다라는 지역이잖아요. 외곽에 뭐 우리 경기도권이라든가 뭐 좀 더 외곽 지역에 있는데 뭐 서울 접근성이 떨어지는 데보다 그렇죠. 가깝게 있기 때문에 중심상업지는 오히려 아파트 가격하고 틀려서 조금 멀리 있는 게 좋습니다. 뭐냐? 그 자체 내에서 수요를 좀 흡수해야 되는데 네. 위례신도시의 중심상가가 분양가는 더 비싸면서 오히려 수요층을 강남 쪽으로 이런 쪽으로 수 있는? 빼앗길 수 있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라리 오히려 위례신도시 쪽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좀 단지내 상가라든가 이런 쪽으로 조금 초점을 좀 바꿔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상가 위치나 이런 걸 가격이라든가 이런 걸 보지 않고 말씀드리는 네. 건 좀 조금 난해하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서울 접근성이 좋고 강남 접근성이 아주 좋은 위례신도시 입장에 봤을 때는
중심 상업지가 크게 활성화되기는 좀 먼 지역보다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위례에서 상가 투자를 하시기 위해서는 역발상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송성문 대표가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구체적인 위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구체적인 위치로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무료 세미나 참석해 보시는 것도 좋겠죠. 지금 바로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송성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주제는 저금리 시대에 맞는 알짜 투자처 분석이고요. 4월 2일 토요일 오후 1시에 개최됩니다. 궁금하시거나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02-545-7988번으로 예약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SNK 자산관리 송성문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총 3가지의 매물 정보를 도와드릴 겁니다. 자, 오늘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혹은 관심 있으신 분들은 02-2077-6392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자, 수요일에 만나는 기분 좋은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아하 부동산 투자연구소 박준영 소장, ENR 투자연구소 송승현 소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기분 좋게 매물 소개 하나씩 들어볼게요. 먼저 박준영 소장이 오늘 한 가지 매물 들고 오셨는데 어떤 매물 들고 오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준비한 매물은요, 몇 년 동안 꾸준하게 공시지가가 오르는 지역인데요. 공시지가 오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바로 개발 호재입니다. 본 지역은 업무 복합단지 개발이라든지 노후아파트의 재건축, 그리고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확정, 3개 노선의 지하철 연장 등 굵직굵직한 호재로 인해 수익과 차익의 동방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강동구 천호동 매물 준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천호동 매물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저희가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송승현 소장은 오늘 또 2가지 매물 준비하셨네요. 어떤 겁니까? 네, 일단 첫 번째는 그 역세권 매물을 가져왔는데요. 또 그 한강과 맞물려 돌아가는 그런 효과를 가진 그런 지역입니다. 그 마포구에 위치한 합정동 다세주택 하고요. 두 번째를 보시면은 최근 뭐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세운상가 재생 사업이 발표가 됐습니다. 또 본 매물 주변 일대가 중심 상업지구라든지 대형 빌딩들이 많이 접해져 있죠.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중구에 위치하였고요. 필동 다세주택을 한번 소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천호동 그리고 합정동, 필동의 매물 총 3가지 매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매물부터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매물은요,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과 6호선이 지나고 있는 합정역에서 걸어서 2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오는 5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6층 건물에서 2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2억 6,3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4천만 원 감안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약 2,3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첫 번째 지역은 마포구 합정동입니다. 여기에 있는 매물 소개를 도와드릴 건데 먼저 추천 포인트를 정리해보고 할게요. 네, 일단 이 지역 자체가 그 마포의 중심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본 매물 자체가 그 역세권에 한 2분 정도 거리에 위치를 하였기 때문에 큰 장점을 갖고 있고 또 한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 매물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2호선하고 6호선이 껴있는 더블 역세권입니다. 또 주변 일대 상권도 그렇고 대학가라든지 업무타운이 형성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 수요 매우 풍부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변 일대에 뭐 합정역 주변에 이제 균형 발전 촉진지구를 비롯해서 당인리 발전소라든지 다양한 개발 호재가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향후의 미래 가치까지 듬뿍 가진 것을 추천 포인트라고 뽑겠습니다.
네. 사실 이 마포구는 뭐 홍대도 가까이 있고 여러 그 젊은이들의 거리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지역이거든요. 구체적인 입지 여건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마포 자체가 최근 그 신흥 부촌으로 네. 그 거듭나고 있다라 보시면 좋은데 이 젊은 수요층들이 많이 움직이는 이 지역 자체가 임대가라든지 주변 상권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홍대 같은 경우도 뭐 주변 상수라든지 뭐 연남동 이런 것들이 젊은 수요층들이 만들어낸 그런 상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지역은 지금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초역세권 매물입니다. 합정역에서는 한 그 2분 정도 거리를 위치를 하였습니다. 또 좌측에는 바로 한강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앞으로 이제 개발이 돌아가거나 이런 모습하고도 잘 맞물려 돌아가는 그런 입지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또 하단으로 이동하시면 홍대 입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데 그것 같은 경우도 공항 철도라든지 경의선이 쓰기 때문에 다양한 그런 지하철을 이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에서는 근접성도 중요하지만 그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본 매물에서 좌측으로 이제 강변문호가 있고요. 또 건너시면 올림픽대로라든지 내부순환로가 있기 때문에 기업체들이라든지 뭐 많은 사람들이 그 접근성이 상당히 우수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홍대부터 합정까지 이어지는 이 라인, 그 홍합 라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역 자체에도 주변 일대 많은 업무 빌딩이라든지 그런 뭐 직장인 수요가 많고요. 또 길을 건너시면은 여의도라든지 상암동이 주변에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직장인 수요가 상당히 풍부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과 맞물려서 대학가 수요층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홍대를 비롯해서 연대라든지 그다음에 이화여대, 추계여대, 서강대 등 이렇게 많은 대학가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한 8만에서 10만 정도 되는 대학가 수요층을 안고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권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자영업자들이 이곳에 대한 그 매출 증대로 인해서 이 주변에 그 입지하는 큰 입지적인 장점을 갖고 있는 매물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소장님 근데 제가 어린 시절 기억을 좀 떠올려 보면 예전에는 홍대에서 만나자 그랬는데 요즘엔 합정에서 만나자 혹은 그 옆에 있는 상수에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그만큼 개발이 되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예. 개발 호재 그렇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지금 이 그 홍대 합정을 비롯해서 상암이라든지 그다음에 네. 공덕 이 자체가 그 마포의 4대 성장 거점이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축으로 그 마포가 개발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이런 거점을 통해서 많은 개발이 이루어졌는데 마포에서는 항상 개발 호재에서 나왔던 것들이 다들 그 실패를 하지 않고 다들 그 개발로 이어졌습니다. 그만큼 확실한 그런 투자가 아닌가, 그다음 개발이 아닌가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합정역 일대 많은 그 균형발전 촉진지구 볼 수 있겠죠. 그 메세나폴리스도 들어섰고 바로 건너편에 푸르지오도 지금 들어섰는데 지금 1차, 2차 이곳 같은 경우는 현재 프리미엄이 한 1억 5천 정도 하는데 매물이 전혀 없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향후에 미래적으로 봤을 때도 그만큼 가치가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본 매물에서 지금 바로 그 6m 도로를 하나 끼고 있습니다. 그것 같은 경우도 상업지구에 지금 속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것은 고밀도로 개발이 되고 또 호텔이라든지 많은 그 업무타운이 들어설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본 매물 같은 경우는 또 전략정비구역 있죠. 뭐 성수동을 비롯해서 압구정동, 여의도 이 일대가 지금 전략정비 구역인데 본 매물 자체가 그 전략정비 구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향후에 큰 미래 가치가 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아나운서께서도 말씀드렸듯이 상권이 계속적으로 팽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그 강남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지금 임대료도 상당히 높고 그다음 계속적으로 임대가 상승을 가져왔던 그런 호재라고 보시면 좋고 당인리 발전소 이제 위쪽에 공원화 조성을 하고 있고요. 그 라인 자체가 지금 거리가 지금 현재 조성이 되고 있는데 강남의 가로수길이라든지 이태원의 거리를 상당히 닮아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향후에 개발 가치를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 매물 주변에 있는 특징들을 정리해봤다면 이제는 매물 자체가 갖고 있는 특징을 한번 들어볼게요. 건물이 또 어떻게 지어지게 될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본 매물은 지금 5월 달에 준공이 이제 네. 완료될 예정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월세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매력적일 거라고 보십니다. 지금 옥상에 제가 올라가 봤는데 한강 조망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양화대교를 비롯해가지고요. 그만큼 그 보통 한강이 보이면은 프리미엄 한 2억 정도 붙잖아요. 그거에 대한 그 가치를 생각하면 건물이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내는 풀 옵션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라든지 젊은 수요층들이 선호를 하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얼마입니까? 네, 가격은 지금 2억 6,300만 원이 되겠는데 전세는 한 2억 4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역세권 매물에 이런 소액 투자 가능하시겠는데요. 2,300만 원 정도 가능하시겠고요. 월세는 한 3,095만 원 정도
정도까지 보기 때문에 역세권 매물에 비해서 또 거리도 가깝고 투자 금액에 비해서 그 높은 수익률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매물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동산 투자할 때는 무턱대고 할 수는 없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 한 가지만 정리해 주세요. 네,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하는데 그 젊은 수요층들이 있는 지역 같은 경우 매매가 상승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주변 일대 상권을 한번 잘 보시면서 수요층들이 어떤지 잘 분석을 하신 다음에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매물을 확인해 봤습니다.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매물은 강동구 천호동으로 가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매물은요,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5호선 9분다리역에서 걸어서 7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지난 1월에 준공 완료된 건물입니다. 6층 건물에서 5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3억 원, 전세 보증금 2억 8천만 원 감안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약 2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구체적인 설명을 듣기 전에 먼저 박준영 소장이 이 매물의 추천 포인트 일단 정리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세 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미래 가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강동구 지역 발전의 두 줄을 일컫는 고덕 상호 업무 복합단지와 그리고 상일동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개발, 더해 천호 뉴타운이 개발 사업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어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본 매물의 주변은 노후된 건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지역 불경 출현을 인해 빠른 개발을 기대할 수 있어 미래 가치 면에서 상승이 예상되고요. 두 번째는 역세권 개발에 따른 집가 상승을 예상할 수 있는데요. 황금라인 지하철 9호선과 5호선 그리고 8호선 등의 연장 개통 예정과 기반시설 확충으로 현재도 편리한 교통이 더욱더 편리해지는 건 물론 역세권 개발에 따른 후광 효과도 예상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재건축 이주수요와 대기업들의 입주로 지역 부동산 호재를 전망할 수 있는데요. 대단지 재건축 사업과 재정비 촉진지구 이주 수요와 대기업들의 입주로 인해 상주 인원과 유입인구 증가로 인해 임대 및 매매 시장이 더욱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져 투자자께서 관심을 가져올 만한 키포인트를 갖고 있다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도를 보니까 암사역과 구분다리역 중앙 정도의 위치를 한 것 같네요. 입지 여건은 어떤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초역세권은 아닌데요. 5호선과 8호선 지하철 두 개 노선을 도보 10분 내에 이용할 수 있고요. 강남권까지 20분대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과 외곽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로 올림픽도로라든지 외곽순환도로 그리고 중부고속도로 그리고 이 암사대교 등이 인접하여 사통팔달에 광역교통망과 더해 지하철 5호선 상일역에서 하남 미사지구까지 연장하는 하남선 1구간 상일에서 덕풍 구간이 2018년 말에 개통을 앞두고 있고 더불어 8호선과 9호선 또한 연장을 앞두고 있어 교통 여건은 더욱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도심 속 심탈할 수 있는 한강공원과 그리고 가깝게는 일자산 공원 그리고 암사 유적지 등 우수한 자연력 선물은 환경과 한강에서 일자산에서 한강까지 구 전체를 아우르는 도심 한산형 그린웨이를 구축하여 일상 속에서 산책과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주변에는 편의시설도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관공서라든지 암사 종합시장 그리고 대형마트, 백화점, 천호, 로데오 등이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입지적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해 인근의 명일이라든지 천호 초등학교 그리고 천호 강일중학교, 성덕 여자중학교, 배재 한양 외국어 고등학교 등 다양한 학군이 형성되어 있어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지역으로 생활 편의시설 이용과 교통 및 주거환경, 더불어 학군까지도 잘 갖춘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네, 자 사실 제가 홍대만 다닌 것이 아니라 이 천호동 지역도 많이 다녔었는데 이 상업단지가 생긴다고 해요. 제가 다닐 때까지만 해도 주거단지가 대부분이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강동구 하면은 서울시 25개 중에 가장 저평가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강남이나 강남권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배두탄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앞으로는 강동구를 지금 발전시킬 자족 도시로 발전시킬 업무 복합단지 개발, 문화라든지 쇼핑, 그리고 체험 공간이 유통, 상업종과 그리고 지역 경제 기반을 강화시킬 비즈니스, 그리고 R&D, 그리고 자연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린존으로 구성해 다양한 산업이 어우러지는 도시로 지금 개발을 한참 하고 있고요. 고덕상호 업무 복합단지 23만 4,523제곱미터에는 세계적 가구 유통기업인 이케아와 그리고 R&D
그리고 소프트웨어, IT, BT, 그리고 유통, 상업, 문화시설, 더해 관광, 숙박시설 등 신지식 사업 관련 업체가 들어설 계획이고요. 현재 국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제2지구의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78,144제곱미터는 200여 개 중소엔지니어링 업체가 들어설 예정으로 인근 제1지구 첨단 업무단지의 삼성 엔지니어 등과 함께 동종산업 집적화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들 지구의 기업들이 모두 입주하면 1,000만 명 이상 외부 고객과 경제적인 파급 효과는 10조 9천억 원, 그리고 고용 유발 연간 6만 2천 명, 그리고 임차 수요가 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더해 천원 뉴타운 사업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고요. 1구역에는 지하 5층, 지상 40층의 주성복합 상가로 들어설 예정이고요. 천호, 송내 재정비 촉진지구로 명일동 3위그린, 그리고 고덕지구, 둔천지구 등 대단지 재건축 사업과 예정으로 많은 이주 수요와 대기업 상주 인원 유입으로 인해 임대 및 매매 시장이 더욱더 활성화하여 집가 상승은 물론 높은 임대 수익이 예상되어 미래 가치가 상승이 예상되는 투자 유망 지역이다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오늘 소장님이 들고 오신 매물은 이미 지난 1월에 준공이 완료된 건물 아닙니까? 이제 눈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아,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자녀 세대가 이제 하나 남은 네. 세대고요. 네, 얼마 전 1월 달에 준공한 다세대 주택이고요. 총 6층 중에 5층입니다. 그리고 전용이 79.85제곱미터. 강동구에서 3룸 하면은 실사용 면적이 굉장히 넓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지가 33.05제곱미터. 대지 지분도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방 3개, 욕실 2개, 그리고 주방과 분리된 넓은 거실과 발코니를 갖춘 3룸이고요. 플로티 구조에서 보기 드문 100%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라든지 LED 전등, 방범용 CCTV, 그리고 무인 택배 설치와 최고급 빌라에서만 볼 수 있는 전기 쿡탑이 내장된 식탁 설치, 그리고 고급 자재로 내장 시공 및 결로 방지 시공과 옥상에는 개별 창고와 개별 텃밭을 갖춘 건물 특징을 가지고 있어 실거주와 투자가 모두 가능한 그런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네. 자, 아무리 좋은 매물이라고 하더라도 그림의 떡이면 안 되겠죠. 내가 살 수 있는 이 부동산인가 싶은데 가격은 얼마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쪽에서 직접 나오셔서 3룸 전용 20평 이상을 보시면 3억대 초반입니다. 그런데 분양가, 자녀 세대의 특별 분양가로 해서 3억이고요. 그리고 임대가는 2억 8천, 임대차 조건부로 해서 잔금 처리를 할 거고요. 그래서 실투자는 2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뭐 월세 수익까지 좀 생각하시는 투자자께서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120만 원 대출을 잘 이용하셔서 실투자 6천만 원으로 높은 수익이 가능한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두 번째 매물에 대해서도 투자할 때 유의할 점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부동산 경기가 지금 요즘 많이 불안정합니다. 불안정할 때는 최소한 소액 투자로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3룸은 투자 측면에서 가치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하지만 지역 특성에 따라 가치가 틀리므로 이 지역 특성은 3룸의 투자 가치가 높으므로 현장에 직접 나오셔서 면밀히 검토하셔 투자하시는 게 바람직하고요.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시는 게 바람직한 투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매물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매물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구 필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매물은요, 서울시 중구 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3호선과 4호선이 지나고 있는 충무로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오는 10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6층 건물에서 3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2억 6,5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5천만 원 감안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약 1,5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이번에 들어볼 매물은 중구 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인데 이 송승현 소장이 먼저 추천 포인트를 정리해 주실까요? 네, 일단 이 중구 자체가 그 실거래가라든지 공시지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만큼 밀도량이라든지 용적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효과를 듬뿍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보시면은 명동이라든지 광화문 시청 종로 이 일대 자체가 중심 업무지구입니다. 그만큼 일자리가 상당히 많고 직장인 수요가 아주 풍부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상권이라든지 자영업자들이 많은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풍부한 임대 수요를 바라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본 매물
충무로역을 이용하는데 바로 전면부가 지금 그 세운상가입니다. 세운상가가 지금 1단계 재생 사업을 발표를 했는데 향후 2단계까지 예정이 되기 때문에 향후 미래가치적으로 보셔도 아주 상당히 우수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중구는 정확하게 아는데 필동하니까 어딘지 익숙하지가 않은 느낌도 좀 있거든요. 구체적인 입지 여건은 어떻습니까? 네, 이 필동 자체는 지금 그 명동하고 이제 충무로 그 네. 인근 지역 상단 쪽 남산을 바라보고 있는 쪽이 그 필동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지역 자체가 그만큼 많은 공급량이 나오지 않는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 지역 자체는 뭐 오피스텔이라든지 일반적인 그런 그 뭐 공급량을 하시면은 그 임대 수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로변에 보시면은 웬만하면은 거의 호텔이라든지 그 업무 빌딩을 지어야지만 그 수익이 남기 때문에 그만큼 공급량이 없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런 그 인식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본 매물 자체 그 중구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중구 자체가 한 70% 정도가 그 업무타운입니다. 또 그렇게 되면 한 30%가 녹지라든지 공간 그 주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신축 주택으로는 1% 정도 미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공급량이 잘 안 나오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본 매물은 그 충무로역을 이용합니다. 충무로역은 3호선과 4호선 더블 역세권인데 도보는 한 5분 정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할 것 같고요. 또 지금 본 매물에서 이제 서울의 중심의 중구다 보니까 주변 인근 역마다 웬만하면 다 더블 역세권이라든지 트리플 역세권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교통은 서울의 중심이 중구에서 시작이 되지 않나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광화문 시청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로 일대가 다 업무타운입니다. 그만큼 직장인 수요가 아주 풍부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남대문, 명동, 동대문 이 라인 자체가 뭐 상권이 아주 활성화된 지역이기 때문에 상인이라든지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많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또 본 매물 좌측에서 불과 한 15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동국대학교가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동국대에도 한 2만 명 정도 되는 그 학생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임대차 수요층들이 아주 두껍고 그다음에 임대 수요가 매우 풍부한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상당히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필동에 위치한 매물에 관심이 가는 건데 이 매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개발 호재들 정리해 주세요. 네, 이런 뭐 지가를 상승시키는 것들이 유동인구라든지 상권 활성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대라든지 강남 뭐 이 일대가 상권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지역 자체가 유동인구라든지 그 상권이 더욱더 활발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그 서울역 바로 좌측에 그 남대문이 있는데 그 서울역 같은 경우 지금 고가도로를 지금 폐쇄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 지역을 지금 공원화 사업으로 조성을 하고 있고요. 서울역 자체에서도 뭐 GTX 사업 일산이라든지 그냥 송도에서 많은 그런 그 광역 철도망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만큼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중구가 교통망이 상당히 우수한데 광역적인 교통망까지 듬뿍 가져가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가져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맞물려서 남대문 일대의 개발, 그다음 남대문부터 명동부터 그 동대문까지 이어지는 이 라인 자체가 그 상권이라고 보셨는데요. 그 명동 같은 경우도 면세점 사업이 들어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용산이 면세점을 오픈을 했는데 매출을 한 5조 정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나 명동 같은 경우 더욱더 큰 상권이기 때문에 매출 증대라든지 유동인구 상승을 가져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세운상가가 또 향후에 이제 개발이 되는 지금 1단계 재생 사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이 개발이 되면 한 5배 정도의 유동인구 증가라든지 매출 증대를 가져오는데요. 그만큼 상권이 활성화가 되면은 이곳에 있던 상인들이라든지 그 주변의 자영업자들에 대한 그런 그 매출이 증대가 되겠습니다. 네. 그만큼 주택에 대한 지불 능력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향후에 임대료 상승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다라는 것을 추천 포인트 겸 그 개발 네. 호재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앞으로 지어질 건물입니다. 어떻게 지어지게 될지 건물 이야기해 주세요. 네, 이 지역은 지금 총 3동이 들어서게 되는데 중구 그 서울 중심에 3개 동이 들어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매물 주변 일대 그 주차장이 있는 건물이 없습니다. 그만큼 주차장만 갖고 있어도 큰 효과라고 볼 수 있겠는데 본 매물 자체 이 라인 자체에서 그 남산 같은 경우 조망권이 있기 때문에 스카이라인이 걸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뒤편으로는 높은 건물이 들어서지 않게 되겠는데 6층까지 딱 지을 수 있는 바로 마지막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6층까지 건축이 되고요. 3층에 위치를 하였습니다.
바로 앞에 그 남산 순환길까지 끼고 있기 때문에 뭐 많은 그런 건물적인 장점을 갖고 있는 곳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격은 얼마입니까? 지금 매매가는 2억 6,500만 원이 되겠는데요. 지금 전세 2억 한 5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 활용해서 투자하시면은 서울의 중심에 1,500만 원 소액 투자 가능하시고요. 수익형으로 보셔도 3천에 100만 원 정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빠뜨릴 수 없는 게 있죠. 유의할 점 필요합니다. 한 가지 말씀해 주세요. 네, 보험 매물 자체가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네. 그 건물을 부시지 않고 멸실하거나 이런 비용들이 절감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가 절감이라든지 보험 매물 자체에 거품이 얼마나 껴져 있는지 아니면 얼마나 원가가 절감이 되어 있는지 잘 포인트 한번 체크하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번째 매물까지 만나봤습니다. 중구 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네, 오늘 만나보셨던 두 분의 전문가를 직접 만나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저희가 무료 세미나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승현 소장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주제는 부동산 흐름 분석 및 알짜 투자처 공개고요. 3월 31일 목요일과 4월 4일 월요일 오후 1시에 열립니다. 궁금하신 점은 02-326-2004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이어서 박준영 소장의 무료 세미나인데요. 주제는 부동산 시장 바로 알기 4월 1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궁금하시거나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02-2077-6393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그 전화번호가 다른 이 두 분의 무료 세미나를 안내해드렸기 때문에 혼란 없이 원하시는 분들을 찾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을 통해서 총 3가지의 매물 정보 전해드렸고요. 저희 부동산 가이드는 오늘 이 시간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주신 분은 아하 부동산 투자연구소 박준영 소장, ENR 투자연구소 송승현 소장이었습니다.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